버전 14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평이 이거는 인간이 거의 지능을 갖고 있는 정도의 운전 능력 수준이다라는 네. 평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번에 3분기 발표도 그렇고 버전 14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연말에는 될 거다라고 좀 CEO가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안전 요원이 일단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완벽해, 기술적으로 완벽해라는 게 올해 연내에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네. 26년에도 충분히 그런 규제적인 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혹시 이제 오디오로만 들으셨던 분은 이 여성분은 누구시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AI를 통해서 한국어를 잘하는 캐시 우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근데 AI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인물은 실제 인물이고요. 이제 듣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영어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의 모국어 한국어로 들으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그렇게 저희가 가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 캐시 우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CIN 통해서는 정말 다양한 월가의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도 하고 관련한 뭐 기업들에 대한 좀 인사이트 있는 콘텐츠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GIN에서 이제 이번 주말에는 데나이브스와 함께하는 파티. 근데 뭐 파티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둠칫둠칫하면서 뭐 춤추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세미나의 틀에서 벗어나서 미국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앉아서 경청하고 이랬는데, 미국 가면은 약간 좀 이렇게 치얼스 하면서 네. 뭐 투자 얘기도 하고 따로 뭐 놀죠. 돈 얘기도 하고. 아니, 각자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네. 네, 우린 같이 놀려고요. 네, 우리는 약간 한민족이니까 네. 같이 놀려고 합니다. 그 놀 때 여러분들 그냥 놀면은 안 되죠. 돈 얘기하고요, 시장 얘기하고요. 지금 오늘도 테슬라 실적 발표했으니까 주말에 오시면 데나이브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테슬라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GIN을 등록하시면 이 파티에 함께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GIN은 지금 한 달 동안은 100%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뒀습니다. 행사도 참여하시고 GIN 한 달 동안 경험을 해보시면서 얼마나 좋은 컨텐츠들이 담겨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안에 링크나 저희 채팅창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글로벌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고요. 각자 따로 논다는 네. 예, 미국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왜 각자 따로 놀죠? 네, 각자 따로 놀다가 또 같이 모였다가 따로 놀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끝까지 안 들었군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시장은 하락했는데 네.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시장이. 뭐 각자 도생? 네.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이 빠졌던 거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던데 우리 시장도 보면은 최근에 좀 한 차례 좀 휘청였을 때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졌는데 어제 보니까 또 막판에 또 오후에 다 말아버리더라고요. 뭐 어저께 우리 뭐 장은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초반에 들썩이다가 네. 둠칫둠칫 어. 후반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걸 두려워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우리 또 빈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루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수많은 뉴스 플로우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우리 흔히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일까? 아니, 소문날 잔치일까? 자, 다음 주에 있을 에이펙 회담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오늘 야심차게 테슬라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아주 유능한 분을 저희가 오셨는데 그래도 이 컨퍼런스 콜이 과연 실적 발표, EPS가 약간 기스가 났다고 하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과연 어떤 가이던스를 줄까? 소문 날 잔치일까?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우리 주가는 그런 가운데 시장은요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하락의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면 하락할 것이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견이 있겠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밀사, 미리사. 자, 결국 루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이벤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뚝심을 갖고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행동을 할 것인가.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닝, 테슬라도 매출은 컨센서스 상회, EPS가 컨센서스 하회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그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죠. 네. 자, 소문난 잔치냐, 소문날 잔치냐. 후자가 좋겠죠. 앞으로 더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 지금의 잔치에서 우리는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잔치 가면은 배부르게 먹고 뭐 공연도 보고 하면서 그 시간을 만끽해야 되는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겉도는 네. 저기 멀리서
아, 저기 가면 좀 불편한데, 네. 아, 지금 고점인데 내가 시장에 뛰어들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겉돌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분들마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과 또 향후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들고 계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방금 전에 있었고요. 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러 멀리 네. 인천에서 이 한걸음에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 PB입니다. 네, 밥투에서 많이 활약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예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일단은 네. 죄송합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를 준비하시려고 지금 자료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혹시 밤새셨어요? 좀 며칠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 네. 이거 실적 발표 내용 준비하시느라 며칠 동안 자료를 준비하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이제 실적이 발표된 테슬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인도량으로 어느 정도 조금 힌트를 얻었었잖아요. 네. 그 데이터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테슬라 이제 인도량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일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10월 첫째 주 부근에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은 괜찮게 나오겠구나라는 게 시장에서 전해졌던 컨센서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출이 잘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마진이 개선이 되고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EPS 추정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더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이 키포인트였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지금 뭐 시행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이제 어닝콜 관련된 내용에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로보택시라든 혹은 FSD에 대해서 언제쯤 상용화가 되고 언제쯤 무인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 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오늘의 이제 발표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대략 테슬라의 하락을 조금 이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어닝콜이 끝난 이후에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장표를 통해서 제가 3분기 인도량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49만 7,099대를 기록을 했고요. QOQ 대비해서 29.7%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기록이 나오기 전에 다양한 월가에서도 좀 추정치를 냈었고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43.9만 대 좀 예측치를 냈었는데 시장에서는 13%를 상회한 결과를 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먼저 집중을 했는데 네. 일단 아래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9월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보조금 폐지를 하면서 일단 선수요가 좀 일어났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9월 달에 모델 YL 출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의 카니발과 같은 비슷한 뭐 이런 형태로 중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 역시도 판매 호조가 보이고 있고 3분기가 그럼에 따라서 좀 더 수요가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추론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다만 유럽에서는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50만 대를 조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은 결과론적인 결과입니다.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러저러 이유가 있었는데 저기 중에서는 사실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사라질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선수요. 보조금 때문에 샀던 그런 수요는 사라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컨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가늠해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을 좀 더 보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컨퍼런스 콜 내용이 전달되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SS 얘기를 또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네. 테슬라 실적 내에서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는 기존에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로만 실적이 좀 나왔던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ESS 쪽의 매출도 올라오고 있고 사실 마진이 자동차 사업부 대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좀 더 늘어날수록 테슬라의 마진은 조금 더 좋아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뒷장표에서도 이제 테슬라의 이런 ESS 사업 부문의 현재 마진 상황이라던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을 좀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ESS 사업부의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매출 비중이 상승하는 거는 네. 사실 오래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계획했던 일입니다. 2006년부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일단 마스터 플랜을 1을 제시를 하고 이후에 2016년도에 마스터 플랜 2 그리고 현재는 마스터 플랜 4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강조했던 그 플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였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 관련된 ESS 사업 부문이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2분기 뿐만이 아니라 일단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3분기에 실적이 나왔을 때 메가팩 설치량이 12.5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에너지 사업부의 이런 이익률이 2배에서 3배 자동차 사업부보다 높다라는 점이 앞으로 시장의 확대됨에 있어서 테슬라의 이런 매출이라든지 규모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순이익에 대한 급락 아니면 예상보다 부진한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고마진 제품을 못 팔았다? 아니면 저마진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 어느 쪽에 좀 더 가닥이 잡힐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EPS잖아요. 네. 10월 첫째 주에 이제 인도량이 발표되기 전 그리고 후로 좀 갈릴 수 있는데, 인도량이 발표되고 나서 예상보다 굉장히 선수요가 많이 일어났구나, 이제 앞으로 반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실제로 인도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인도량이 발표된 이후 EPS는 뭐 많게는 59센트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시장에서 지금 제가 장표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조정 EPS가 0.5달러 50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의 평균값인 54센트보다 조금 하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하락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테슬라는 현재 90% 이상이 테슬라의 모델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모델 3나 이제 모델 Y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네. 좀 고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X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매가 전 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하락했다라는 점이 EPS가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세부 항목을 좀 살펴봤을 때는 구조조정 관련된 비용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장표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구조조정이요? 네, 3분기 이제 테슬라의 도조팀이라던가 일단 명확히 어디 쪽에서 구조조정했다는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이러한 부분 중에서 구조조정 비용이 좀 늘어났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데, 이 부분도 EPS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면서 시간외에서 계속해서 하락폭 이제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실적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혹은 이제 뭔가 또 지연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낙폭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뉴스로 전해진 부분은 없어서 제가 네. 일단 예정대로 로보택시 관련해서 출시가 될 거라고 마켓워치를 통해서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뉴스가 더 전해지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실적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쭉 보여주시긴 했는데, 우리 배지원 PB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얻는 메시지라면 뭐가 가장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일단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네. 자동차 판매가 물론 선수요가 일어났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앞으로거든요. 이제 그렇죠. 4분기에 인도량에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에 집중을 할 건데, 테슬라가 실적을 통해서 보여준 첫 번째는 우리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제 ESS도 더 잘하고 있고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3분기 실적 장표에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놨는데, 네. 테슬라의 이번 어닝 3분기 발표가 IR의 자료에 나오면서 테슬라가 언급했던 부분이, 우리는 이 현금을 가지고 지금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제품 로드맵이라던가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있어서 좀 더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로보택시라던가 자율주행 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입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고, 네. 이러한 뭐 의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진척이 되면서 이런 현금들을 그런 사업부에 쓰면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사업부에 좀 더 치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번 실적 속에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좀 언급했던 ESS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렸던 대로 마진이 굉장히 높이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마진 개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산량의 증가 추이만 봐도 뭐 전기차의 매출액 부분의 상승도 보이지만 ESS의 상승 부분도 거의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뭐 9.6기가와트에서 이번에 한 10기가와트만 넘어도 많이 나왔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12기가와트시를 넘는 좀 이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성장률이 폭발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이 종료되면 생각보다 덜 팔릴 것이다라는 게 여러 가지 컨센서스인데 사실 테슬라가 순부채 비율을 제가 보더라도 현금이 가장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IT 버블 때와 비교를 왕왕하고 있는데 그때는 모든 기업들이 부채 차입에 의해서 투자를 했었고 지금은 자기 자본 즉 현금을 갖고 한다. 근데 거기에 가장 대명사는 테슬라가 그 선두에 있는데 테슬라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벌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많이 줬다면 오늘의 이런 기점으로 그런 점수가 다시 한번 공수표를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으로 다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의 주가로 좀 명확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사실 테슬라의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닝콜입니다. 네. 네, 이제 어닝콜에서 왜 이 어닝콜을 좀 집중을 할까를 좀 장표를 통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8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들이 있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과연 EPS가 더 높을 것인가? 그리고 어닝이 3분기에 발표가 됐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선수요가 아니라 이게 지속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로보택시 지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형 자동차 계획 모델 이러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최근에 뭐 미국에서의 선수요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는 선수요로 설명이 되고 유럽에서의 그런 판매가 어떻게 좀 반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에 굉장히 뭐 전기차 부분에서 눈에 띄는 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은 좀 하락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노후화된 라인업이라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FSD가 상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유럽에서는 아직은 기지개를 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기차의 판매량에 눈에 띄는 변화를 통한 주가 상승보다 앞으로의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FSD의 뭐 이번에 버전 14 버전이 좀 더 빠르게 성행이 되던가 아니면 로보택시가 지금은 감독 슈퍼바이즈드 모드만 되고 있는데 이게 감독 기관이 아니라 어느 슈퍼바이즈드 모드로 무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이번 어닝콜에서 좀 강하게 보여진다면 주가 역시도 오늘은 하락이 있지만 좀 빠르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 기류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테슬라 계속해서 3에서 4% 사이의 하락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콩코를 통해서 지금 방금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야기 이 부분에는 뭐 워낙에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좀 옵티머스 관련한 코멘트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옵티머스가 뭐 사무실에서 벌써 일을 하고 있다. 사무 안내 관련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다. 뭐 요 내용을 지금 방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닝콜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를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청사진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잘 구현되느냐일 텐데 체크 포인트들 요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한 8가지 요 내용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네. 이 8가지 내용이 좀 봐야 될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 앨런 머스크가 과거도 뭐 주주총회라든지 아니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닝콜에서 로보택시의 무인화라든지 이런 시점이라던가 그 다음에 옵티머스의 3세대에 대한 이런 출시라던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일단 리스크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뭐 중국 시장에 있는 뭐 기업들도 유니트리도 어느 정도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단순하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러다가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옵티머스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비밀리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양산에 대해서 2026년에 대해 어느 정도 추정치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만 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언제부터 만들 거고 언제 내놓을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언급이 없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물론 말한 말을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 2년 혹은 뭐 늦어도 5년 사이에 조금씩 지켜나가는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는데 네.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좋게 반응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러한 뭐 시장 상황에 있어서 한번 내비치는 코멘트 정도라면 시장은 좀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번 어닝콜 그리고 11월 6일에 주주총회에서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고요. 사실 11월 6일에 뭐 이건 어느 정도 얘기가 돌았던 내용인데 11월 6일에
일론 머스크의 CEO와 옵티머스 3가 같이 뭐 춤을 추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네. 실제로의 성능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대중들의 환호를 이끌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해준다면 오히려 지금의 3분기 실적과 어닝콜보다도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걱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나고 보면 그런 게 왕왕 있었는데 엊그제죠 현재 시각으로 GM은 또 급등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GM과 테슬라를 뭐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다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동차군에 같이 있으니까요. 이게 테슬라 정부 아니 테슬라 정부랜다. 트럼프 정부에서 아, 속내가 약간 드러나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처음에 워낙 이제 유착이 있었어 갖고 네.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에 누가 보더라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테슬라가 생각보다 수혜가 좀 덜했단 말이죠. 그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서 지금 아예 결별 아니면 다시 봉합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어쨌든 GM은 비교 우위에 있고 테슬라는 비교 열위에 있습니다. 일론이 자기 돈을 사대로 털어서까지 계속해서 투자했다라는 것이 미래 청사진을 본다라는 기대감 왕왕 다 이렇게 있는데 네. 오늘의 투자자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투매까지 볼 수 있는데 만약 4%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전에 컨퍼런스콜에서 비슷한 행태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 4%까지 밀렸던 이 상황에서 여전히 그래도 일론을 믿어보자.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는 정말 월가에서도 목표가라든지 이런 타겟 프라이스에 있어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장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바이콜도 그렇고 셀콜도 그렇고 이런 타겟 프라이스 타겟을 한번 봐보면 정말 적게는 $100 초반도 있고요. 네. 높게는 $600까지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말씀 주셨던 GM 같은 경우는 전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뭐 앞으로의 뭐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겠지만 시장에서 집중했던 것은 전기차 사업 부분을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 이제 이 부분을 넓히면서 불어나는 손실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면서 재무 구조도 그렇고 회사의 사업 방향을 다시 바로잡겠다라는 말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도 제가 그거와 같은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극명하게 갈리는 목표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표를 좀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미래와 현재인데요. 제가 이 미래를 적은 거는 과거, 그러니까 이전 앞장에 있었던 $600까지 보는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은 미래의 성장 스토리에 좀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GM 기준으로 본다면 전기차 사업을 더 빠르게 가속화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을 어떻게든 늘리는 것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반대로 현재에 집중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테슬라 앞으로 로보택시 하는 것도 그렇고 무인화되는 거 그리고 FSD 자율주행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활성화를 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어 라는 부분 말고 지금 당장에 그래서 전기차가 얼마 팔리는데 그리고 4분기에 인도량도 그렇고 2026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데 이거에 집중하는 분들은 사실 현재에 집중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가 조금은 낮을 수 있고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GM도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사실 하루 이틀의 주가는 지금 GM이 올랐지만 과연 이거를 미래에 좀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내연기관차에 좀 더 집중하는 지금 GM의 행보가 밸류에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많이 갈릴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미래와 현재를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키워드입니다. 더 간다라고 보는 입장은 로보택시 출시도 명확하게 말해줄 거고 그다음에 11월 6일까지도 옵티머스의 뭐 신차 모델이라던가 옵티머스 3세대에 대한 명확한 양산 일정을 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을 보면 좀 현재에 집중하는 분들인데 3분기 실적이 뭐 지금 나왔지만 EPS도 예상치 안 나왔잖아. 그리고 4분기에 선수요가 없어졌는데 얼마나 더 늘 수 있어?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을 정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뭐 미리 매도를 했거나 안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사실은 예전에는 전기차 이퀄 테슬라였을 때는 네. 뭐 마켓시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주요 국가들의 점유율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을 다시 들어올리려면 새로운 차종, 새로운 뉴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테슬라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승부한다고 얘기하지만 새로운 차종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방금 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신차 이제 YR 모델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판매량이 물론 아직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2주, 3주의 누적 데이터를 봐보면 네. 중국에서 이런 YR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 유럽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미국 쪽 비중이 가장 일단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무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올라와줘야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신모델을 통해서 좀 구현이 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유럽에서의 반등이 좀 절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차 모델이라던가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점유율을 올리기보다 사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FSD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하드웨어를 이끄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라인업 모델과 더불어서 제가 뒷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FSD의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되는 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좀 빠르게 시장에 성행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규 차 라인업이라던가 실제로 수요가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리스크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어닝콜을 통해서 삼성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은 훌륭한 회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AI 관련한 칩 내용에 대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요 테슬라와의 협업한다 삼성 얘기 나왔을 때 삼성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영향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여기 더해서 이제 AI가 같이 축을 이뤄서 말씀하신 이제 전기차의 완전 새로운 모델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게 그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발전된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경험을 우리가 빨리하게 만들어주고 제대로 더 많이 퍼지게 하려면 속도를 조금 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시기에 대한 얘기들을 과연 오늘 컨콜을 통해서 하게 될지도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늘 시기를 얘기는 하지만 그걸 또 잘 못 지키는 예, 시간 약속에 있어서 잘 못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전달되면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TSMC보다 시설이 뛰어나지만 지금 관련한 칩에 있어서의 초과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결국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정 PB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전에 있어서의 테슬라의 행보와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을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향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행보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FSD와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3세대인데요. 제가 장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FSD가 이번에 버전 14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버전 14가 출시가 됐는데 이전에 뭐 버전 12, 버전 13, 버전 14 이렇게 좀 많이 비교들 하세요. 근데 버전 14에서와 이전과의 좀 차이를 보면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빨라졌다라는 게 기존의 뭐 버전 12와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업데이트가 되는 시기가 2주에서 3주 정도였는데요. 버전 14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면 이틀, 그리고 좀 더 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4, 5일 정도에서 좀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수록 버전 14에서 뒤에 소수점 뭐 1, 1.1, 1.2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했을 때 실제로 테슬라 차주분들이 좀 느끼는 체감 변화가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버전 14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평이 이거는 인간이 거의 지능을 갖고 있는 정도의 운전 능력 수준이다라는 네. 평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런 FSD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FSD를 통해서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빠른 선점이 필요합니다. 시장 선점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규제 통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점이 이게 과연 안전할까? 실제로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좀 발표가 됐었을 때 이게 사용할 만한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주행 거리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 왼쪽 장표를 통해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버전 11을 넘어서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번에 3분기 발표도 그렇고 버전 14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전 14가 수집한 주행 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굉장히 상승하는 폭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행 거리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FSD는 더욱더 정교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FSD가 성행을 하면서 뭐
채택이 되는 승인 예정 국가도 늘고 있고 승인 국가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FSD를 아무 곳에서 뭐 그냥 하이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인간이 운전을 해도 12개 도로가 합류하는 정말 최악의 교차로인데 이 왼쪽에 파리 교차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간이 운전해도 어려운데 테슬라의 이런 FSD 능력이 이러한 곳에서도 좀 능력을 입증을 하면서 이게 비단 5년 전에 나왔던 걸음마 수준의 FSD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어려운 인간도 하기 어려운 거를 FSD가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이세돌과의 대국대전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인간보다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있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FSD 버전이 진화하면 할수록 그거를 실제적인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니까 베트남 가보셨죠? 아니요, 베트남은 아직 못 아, 가봤어요. 근데 네. 사진으로만 봐도 거기는 이제 자동차와 자전거, 오토바이의 오토바이, 아주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거기서 FSD 되면 끝납니다. 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FSD가 인간이 운전하기 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인간보다 더 이제 로봇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증명을 지금 차츰차츰 해나가고는 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테슬라에게 큰 돈을 벌어다 줄 만큼의 그 시간이 되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많아지는 채택률 그리고 높아지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 시기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할까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네. 좀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해 명확히 줬으면 좋겠죠. 해줬으면 근데 좋겠는데 모를 것 같아요. 네, 이거. 근데 이제 여기서 물론 시점은 알 수 없는데 네. 좀 진전되고 있는 게 지금은 자율주행 이런 FSD가 감독관 기반으로 해서 안전요원이 좀 타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죠. 이제 뭐 로보택시라든지 상용화되기 위해선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연말에는 될 거다라고 좀 CEO가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안전 요원이 일단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완벽해 기술적으로 완벽해라는 게 올해 연내에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네. 26년에도 충분히 그런 규제적인 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방점이 어느 시점에서 되냐를 먼저 좀 확정을 해준다면 가이드라인이 보일 텐데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좀 추론 정도만 나오는 정도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장표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승인 및 예정 국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을 6월부터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웨이모가 진출한 시장에 좀 진출을 하면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6월에 이 오스틴시에서 테슬라가 시작을 하자마자 불과 2개월 만에 웨이모의 기록을 좀 따라잡았고 지역적으로도 확장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모는 이러한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그렇고 돈을 받아가면서 이런 무인 택시라든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런 확장 지역 부분에서도 그렇고 속도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앞서가고 있다는 거는 이거 웨이모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질 거고 네. 비단 이런 미국 내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런 승인 국가라든지 그리고 승인 예정 국가도 점점 더 늘어난다면 규제 완화의 속도까지도 빨라지지 않을까. 그럼 더불어서 사실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FSD가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합의까지도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면 내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콩콜에서도 때마침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르게 생산 능력을 올린다라고는 했는데 앞으로의 타임라인 관련해서는 어떤가? 이를 위해서 뭐 단기 수익성이 희생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간 300만 대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24개월 내에 요것들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포부를 조금 밝혔고 이에 따라서 사이버캡의 생산량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 이제 생산량이 가장 높을 것을 내년 2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페달이 없다. 이런 부분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에 대해서. 네. 페달이 없다. 네. 그럼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디니아 네, 음성으로 하면 돼요. 테슬라 스탑. 앵고. 엔진 스타트 그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정 PD님께서 자료를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요거 이제 시간이 약 한
6분 정도가 남았는데 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브리핑을 들어보고 마지막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그쵸?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너무 아쉬워요. 요거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차분하게 쭉 보시면은 진짜 배피비님이 며칠 동안 영혼을 갈아가지고 테슬라 얘기를 싹 모아 주셨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제가 보셨으면 이런 말씀 좋겠습니다. 여쭤거든요. 테슬라를 A부터 Z까지.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본인이 원했어요. 31페이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아마 반복적으로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말하는 게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 그래서 이게 언제 될 건데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왜 테슬라의 이런 FSD적인 부분이나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지금 시장 내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구글의 웨이모와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웨이모와 좀 비교를 했을 때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일단 전 세계에 깔려 있는 테슬라의 이런 하드웨어, 자동차 수가 굉장히 많다. 이제 거의 800만 대를 넘어가는 이런 수준에서 앞으로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고 실제로 지금 사진을 봐도 비교를 하면 왼쪽에 구글의 웨이모의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좀 거추장하다라고 할 수 있죠. 뭐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이런 라이다와 레이더를 통해서 좀 구동하는 방식과 실제로 내부의 뭐 카메라 한 개와 외부의 이런 8개적인 카메라를 통해서 비전 온리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테슬라와의 차이는 일단 첫 번째로 가격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런 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본인들이 생산한 차가 아니라 뭐 제규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에다가 레이더와 라이다를 결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의 단가도 거의 2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네. 근데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률이 2배 그 이상도 좀 더 저렴한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앞으로의 증가가 된다면 좀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을 언급을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중국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세 번째 문구를 보면 중국의 웨이모라고 불리는 바이두조차도 이런 구글의 웨이모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 노선을 포기를 하고 순수하게 비전 온리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다는 것이 자율주행의 정답은 앞으로 테슬라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을 이러한 자율주행, 테슬라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매출을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자율주행 쪽의 매출을 늘리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성취를 이뤄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테슬라 많이 떨어지네라고 하지만 낙폭 조금 줄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뭐 알려진 악재는 네.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빠르게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로보택시가 얼마나 빨리 그 확장성을 가지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상용화가 되느냐 여부고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보택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뭐 기술 중에서 손이 제일 어렵다.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디벨롭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결국에 이제 AI에 대한 부분에 얼마나 또 테슬라가 진심인지를 지금 헝코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삼박자가 탁 발현에 대해서 들어맞아서 뭔가 매출단에 있어서의 찍힐 때의 그 에너지는 이전에 전기차 쪽에 있어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주가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보다 저는 더 클 거라는 더 클 생각을 것 같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보택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로보택시가 성행하기 위해서는 뭐 FSD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너무 당연하고 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사회적인 수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자율주행이 되면 너무 편안하고 좋지만 이로 인해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뭐 고객군들과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고객군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뭐 택시 기사분들이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뭐 피해를 입었던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또 반대로 우버 이런 사용자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정할 부분인데 사실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증가를 하고 발전을 할수록 초기에는 저항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FSD를 통해서 정말 파괴적인 수익과
효율을 창출을 한다라면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기술 성숙도뿐만이 아니라 규제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최근에 일본 쪽에서도 이런 FSD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보수적인 집단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도 현재 오토파일럿만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규제적인 완화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테슬라의 FSD가 이제는 뭐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런 로보택시의 문제는 이젠 기술이 아니다, 이런 사회적인 수용도이다라는 점을 좀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와닿는 멘트이네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노동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지금 테슬라는 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자 워킹, 즉 직업인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가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반응이 진짜 빠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4%대 하락에서 2%대 하락으로 낙폭을 줄였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뭐 전기차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발전도 중요하지만 ESS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엄청 큰 손이니까요. 그렇죠. 테슬라가.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은 사실 ESS 쪽에 모멘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판매량의 그 EPS를 오늘 우리 국장이 받아가게 될지 아니면 ESS에 있어서의 실적의 세부 내용을 받아가게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삼성 언급했기 때문에. 삼성도 언급하고 네, 지금 삼성이 뭐 테슬라가 언급해서 국장에 영향 미칠 만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영향도 잠시 후에 또 오늘 아침 라이브나 또 오늘 오프닝 웨를 통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테슬라 자료 여러분들 꼭 신의 자료실에서 한번 쭉 정독해 보시길 권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 PB 함께했습니다. PB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윈스턴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스턴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